오늘은 다리에서 통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 질환 중에서 근육경련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흔히 다리에 쥐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종아리뿐만 아니라 손가락이라든지 여러 부위에서 쥐가 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게 왜 생기고 또 어떻게 좀 관리를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달리다가 한 번씩 혹은 수영을 하다가 혹은 자다가 한 번씩 쥐가 나가지고 곤란을 겪어본 분 아마 이 중에 다들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게 너무 자주 나서 되게 고통을 받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진료 중에 한 10년 이상을 거의 날마다 종아리가 쥐가 나서 밤에 자다가 몇 번씩을 깬다고 하는 그런 분도 만나봤는데요. 그런 분들은 상당히 이제 고통을 많이 받겠죠. 일단은 쥐가 나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크게는 탈수, 그리고 그 부위를 너무 과하게 사용을 했을 때, 혹은 그 부위에 힘이 계속 들어가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을 때 좀 쥐가 날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피가 좀 덜 가게 되고 신경들이 압박을 받으면서 좀 쥐가 잘 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칼슘이나 마그네슘, 각종 미네랄들이 좀 몸에서 부족할 때도 이렇게 떨림이라든지 이런 쥐가 나는 현상들이 좀 잘 나타나게 되고요. 알코올, 우리가 음주를 많이 했을 때 다음날 되게 목마르잖아요.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서 상당히 많은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임신을 하거나 신부전이나 갑상선 기능이 저하됐을 때도 좀 쥐가 좀 잘 나타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약물에 대한 부작용으로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가장 흔하게는 이뇨제로 쓰이는 라식스라든지 티아자이드 같은 계통의 약물들이 그렇다고 알려져 있고요. 요새 치매를 예방한다고 해서 처방을 받는 돈네페지 아리세트라는 상품명으로 나왔죠. 그 약도 좀 그렇다고 알려져 있고, 혈압약 중에서 칼슘 채널 브로커인 리페디핀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골다공증 예방 치료제로 쓰고 있는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약이죠. 그런 랄록시펜이라든지 천식 때 좀 이 기관지 확장 목적으로 이렇게 칙 뿌리는 그런 스프레이에 쓰는 알부테롤이라든지 아니면 고지혈증 치료제로 쓰이는 스타틴 계열의 약물들이 또 이런 쥐가 나는 근육경련 현상들을 좀 잘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약물들을 드시면서 내가 평소에 좀 쥐가 자주 난다 그러면은 한 번 정도 그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은 크게 하나로 압축을 하자면 결국에는 혈행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충분하게 그쪽으로 피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피가 충분하게 가면 좀 부들부들한 상태가 유지가 될 텐데 혈액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근육이 쉽게 뻣뻣해지게 됩니다. 마치 나뭇가지하고 좀 비유를 하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나뭇가지가 여름에는 물을 많이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휘어보면 부드럽게 잘 휘죠. 근데 똑같은 나무가 겨울에는 바짝 말라 있어요. 이 가지 사이에 거의 수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는 나뭇가지를 꺾어보면 어때요? 휘는 게 아니라 뚝뚝 분질러지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의 나뭇가지에 해당되는 이 팔다리, 사지에도 충분하게 혈액이 공급이 잘 되지 않게 되면은 이렇게 쥐가 나는 현상들이 좀 잘 생길 수가 있죠. 일단은 쥐가 날 때 우리 근육들을 조절을 하는 몇 가지 기전인데, 일단 우리가 수익근들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지만은 이 근육들에도 반사가 작용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반사 중에 골지 근건 반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육의 힘줄 부위에 강하게 이런 텐션이 걸리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척추 반사에 의해서 근육이 이완되는 그런 반사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근육이 좀 뭉쳤다 싶으면 스트레칭 열심히 하잖아요. 그 근육이 늘어날 수 있는 범위 끝까지 늘리게 되면은 이 골지근이 이제 자극을 받으면서 근육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완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쥐가 날 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쥐가 난 근육을 최대한 신전을 시켜주게 되면은 그 힘줄을 최대한 좀 늘려주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쥐가 나는 게 좀 더 빠르게 풀릴 수가 있겠죠. 일단은 자꾸 쥐가 난다는 얘기는요, 내 몸에 좀 물이 부족하다는 의미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최근에 좀 쥐가 자주 나는 것 같아, 혹은 어디 눈이 자꾸 떨린다든지 이제 그런 근육이 자꾸 내 마음하고 다르게 경련을 일으키는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요새 좀 몸에 수분이 부족하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물을 좀 열심히 당분간 마시는 거를 좀 권장을 해드리고요.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근육들이 훨씬 쥐가 잘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종아리가 쥐가 잘 나는 분들 만져보면은 종아리가 손도 못 댈 정도로 이렇게 아파할 정도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충분하게 그런 근육들을 스트레칭을 통해서 평소에 좀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게 좋겠죠. 어떤 분들은 다리가 너무 차갑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피가 잘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근육이 딱딱하게 또 쉽게 풀리지 않기도 합니다. 다리 쪽으로 좀 혈액순환을 촉진을 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좀 효과적인 방법으로 발목 펌프 운동이라는 걸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딱딱한 나무 베개라든지 아니면은 딱딱한 유리병 같은 거를 놔도 좋고요. 이런 것들을 놓고 여러분들 아킬레스 건의 바로 위쪽에 이거를 위치를 시키고요. 다리를 한 30cm 들었다가 퉁 하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리를 한 30cm 들었다가 퉁 하고 바로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자극에서 피가 쭉쭉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특히나 다리 쪽에 혈액순환이 안 좋은 경우들은 다리 쪽으로 가만히 있어도 피는 저절로 밑으로 내려는 가는데요. 이게 올라오려고 하면은 몇 가지 이제 힘이 필요한데 근육의 힘도 필요하고 심장이 펌프질을 열심히 해서 그 피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은 다리가 오후가 되면 이제 점점 붓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좀 쥐가 잘 나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한테는 특히 집에서 이런 방법들을 좀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쥐가 자꾸 날 때 이거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없을까? 집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제가 여러분들 쥐가 나는 거를 잡아주는 쥐약을 만드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꿀팁 대방출. 네. 여러분들 흑설탕 있죠? 이 흑설탕도 한약재로 쓰입니다. 주로 이제 흑설탕을 한약재로 쓰일 때는 어떤 개념으로 쓰냐면은 근육이완제 개념으로 써요. 그래서 근육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다든지 어딘가가 단단하게 굳어 있다. 그럴 때 이제 흑설탕을 하약재로 쓰기도 하는데 집에서도 쉽게 구하실 수 있잖아요. 밥 숟가락으로 2개를 물 한 컵에다가 탑니다. 그래서 만약에 쥐가 자꾸 밤에 자다가 쥐가 난다 하는 분들은요, 주무시기 1시간 전에 이렇게 만들어서 한 컵씩 드시고 주무시고요. 내가 낮에 활동 중에 쥐가 잘 난다 그러는 분들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한 컵씩 드시면은 한 일주일 정도만 이렇게 하고 나면은요, 한 50% 이상은 쥐 나는 게 좋아졌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는데도 잘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이제 한의원에 와서 자꾸 쥐가 난다고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근육을 직접 이제 침으로 풀어주는 게 가장 빠르게 그 근육을 이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고 나면 하루 이틀은 또 괜찮다가 또 2, 3일 지나면 또 쥐가 나고 또 침 맞으면 또 며칠 괜찮다가 또 쥐가 나고 이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쥐가 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매선이라는 치료를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선이라는 거는 수술할 때 쓰는 봉합사 있잖아요. 녹아서 사라지는 실, 그거를 침 대신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봉합사를 이제 침 대신에 종아리 근육에다가 이렇게 박아줍니다. 그러면 이 실은 한 2달 정도 지나면서 점점 녹기 시작을 해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완전히 가수분해가 돼서 사라지게 되는데 6개월 동안 계속 내가 그 부위에 침을 꽂고 생활하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위에 계속해서 혈행이 촉진이 되면서 장기적으로 이런 쥐가 나는 거를 좀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죠. 몇 년씩 고생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치료하고 한두 번 만에 이렇게 좋아졌다는 분들도 꽤 저희 한의원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너무나 이게 단단해서 쉽게 잘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근육에 좀 혈액 공급이 잘 되도록 그리고 근육이 좀 효과적으로 이완이 되도록 하는 그런 처방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처방이 작가만이라고 하는 처방이에요. 일본에 있는 의사들이 일본에서는 이제 의사들이 한약을 같이 쓰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요. 일본에 있는 의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약재 처방 1등이 바로 작가만입니다. 네, 일본에서 제약회사 이제 함약제제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제약회사에서 뭐 쥐가 날 땐 작가만, 쥐가 날 땐 작가만을 하도 많이 광고를 해서 그렇기도 하는데 그만큼 효과가 좋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종아리에 이제 쥐가 날 때 어떤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내가 평소에 이제 자꾸 쥐가 난다 싶으면은 좀 물도 열심히 마시고요. 해당 부위를 스트레칭도 좀 많이 해주시고 좀 피가 잘 돌게 따뜻하게도 해주고 스트레칭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개선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아까 알려드린 꿀팁 기억나시죠? 네, 흑설탕을 몇 숟가락? 2숟가락. 무슨 숟가락으로? 밥숟가락으로. 네, 자꾸 티스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밥숟가락이 꽤 많아요. 양이. 물 한 컵에 타가지고 그렇게 마셔보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악성 근육경련이 있는 분들은 어디를 가서 해결을 하면 될까요?